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디스플레이 PD 박영호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전시회를 통해 본 차세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 및 R&D 방향에 대해서 약 한 40장 정도 PPT를 했는데, 먼저 SID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전시회의 앞에 정면에 보이는 전시장을 찍었습니다. 전시장 보면 동상적으로 전시장은 항상 보면 찬조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앞에 전면 내세우는데, 저희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 보면 LG 디스플레이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미국은 작고 조금 있고 대부분 다 중국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분위기를 입구에 딱 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발표도 한국과 중국을 좀 비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표 드리겠습니다. SID라는 것은 여기 밑에 있는데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약자입니다. 전 세계 학회인데 이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디스플레이 위크라고 해 2020입니다. 그래서 SID는 학회 이름이고 이 행사 전체 이름이 디스플레이 위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 달에 주로 하고 있고요. 장소는 산호세 컨벤션 센터에 있고요. 주로 옛날에는 동부 쪽에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아시아,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동부 쪽 우리가 왜 가냐 해가지고 이제 서부 쪽으로 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포지엄, 세미나, 전시회, 단기 교육, 비즈니스 컨퍼런스 이게 동시에 열립니다.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가서 전체를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한 두세 명이 가더라도 제대로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단기 교육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 그리고 아침에 8시 한 반부터 해가 저녁 늦게까지 진짜 일주일 동안 디스플레이만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됩니다. 사실 이 디스플레이 위크 2025 이전에 다른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열흘 이상이 디스플레이 갖고 이런 전시회나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전시회나 이런 행사에 대부분 이제 키노트 발표를 하죠. 키노트 발표에 올해 3분이 키노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신 아파르나 체르나 프라가다 이분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AMD의 부사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세 번째가 AO의 대표이사가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분이 말씀하신 건 AI 관련된데, AI가 여러 가지, AI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수행하는 것처럼 혜택하는 것 이런 건데, 이분은 여기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From Pro to Pixel, The Future of the Human AI Interaction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I는 기존에는 묻고 답하는 간단한 이런 부분만 했는데, 요번에 이렇게 AI가 되면서 픽셀로 넘어간다. 픽셀은 사실 이 사람이 AI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는 아닌데, 디스플레이에서는 우리의 화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영어로 이야기하는 픽셀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제일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픽셀이다. 여기 보면 보이스, 비전 이런 거 모든 걸 다 합해는 게 이제 픽셀이다. 그래서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서 모든 정보를 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받는 게 AI다. 이런 식으로 또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노트, 이분은 AMD사에서 칩 설계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하시는 분이 결국은 AI는 싱글 테크놀로지, 단순한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테크놀로지라든지 툴이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합하는 이런 게 AI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한 하나의 질문하고 답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단순한 기술을 이야기하는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뜻으로 AI가 발전돼 가겠다. 이렇게 표현 방식을 AI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분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그 AUO,
그 대만의 대표이사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디스플레이 대표적인 거 CRT, 옛날에 CRT에서 LCD로 왔다가 현재 OLED로 와가지고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는 준비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LCD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일본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또 대만이 3위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3위 정도의 전 세계 디스플레이 했는데 그게 LCD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준비 미스로 결국은 대만의 LCD를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큰 교훈이 되는데 이 교훈을 바탕해 가지고 CRT에서 LCD까지 넘어왔는데 OLED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차세대 OLED 다음에 포스트 OLED에 대해서 시장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그 포스트 OLED가 현재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이제 포스트 OLED라고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자기들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워낙 현재 마이크로 LED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대만은 이와 같이 미래 로드맵뿐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에코시스템은 결국은 후방 산업부터 전방 산업의 그 각각의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들이 구축이 된 것을 에코시스템으로 이야기하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에피 그로잉부터 해가지고 최종 단까지 자기들은 에코시스템을 벌써 갖췄다. 우리는 아직까지 준비도 지금 안 하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자 이런 움직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실장님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와가지고 실장님이 이제 마이크로 LED 행사도 하시고 이렇게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벌써 대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그 로드맵과 시스템을 발표하는 걸 보고 우리도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넥스트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발표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ID가 주관하기 때문에 학회입니다. 학회이기 때문에 학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논문수, 이 SID에서 발표하는 논문수를 연도별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1996년이 어떤 해냐면 우리나라가 LCD를 처음 양산한 해입니다. 양산한 해이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논문수가 많다는 것은 그쪽에 산업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LCD가 정점을 이루었을 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초기에 디스플레이가 평판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기 때문에 좀 떨어졌고 새로운 디스플레이 OLED라든지 뭐 마이크로 LED라든지 AR, VR 같은 새로운 컨셉의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진 것은 코비드 19 때문에 그 활동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원상복귀돼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가 780회니까 올해 이 정도 최고의 정점의 정도로까지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라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보면 세모로 마름모로 되어 있는 빨간색 마름모인데 이 부분이죠. 현재는 역시 우리나라도 완전히 옛날에 코비드 19 그때 형태로 해서 완전히 회복됐고 다른 나라도 열심히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 경쟁 상대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의 경우입니다. 중국도 역시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 그 코로나 때는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가 지금도 다시 원상복귀돼가 활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대신에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지 타이완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는 아직까지 그 좀 활동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기술별로 여러 가지 기술이겠지만 어떤 기술이 주로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AMD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에서 화소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판 기술입니다. 기판 기술이 지금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매니팩처링,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 여기 OLED, 최근에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하는 OLED 쪽에 이렇게 많은 활동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포커싱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활동을 산업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를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보면 나라별로 이렇게 기술별로 이렇게 플로팅 해봤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주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우리나라도 사실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하는데 제일 왼쪽인 중국을 보면 모든 분야에 골고루 다 활동하고 있다. 워낙 대국이고 사람도 많고 투입하는 자금이나 인력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나라 OLED나 제조 쪽에 이 부분에서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지만 중국은 전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텀이 우리나라 비어 있으면 그 부분을 다 파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회사별로 보면 전 세계 LCD의 마켓을 한 30% 가까이 쥐고 있는 게 BOE라는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BOE가 논문수 가장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있고 또 중국에서 쭉 있다가 마지막에 6위에 LG가 있습니다. 그래서 2위가 6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 회사들이 다 차지하고 활발히 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이 활발히 움직이겠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시회의 메인인 전시품들을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전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앵드리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2층에 1, 2층 사이 여기에 근데 여기 입구에 들어가서 보면 앞에 큰 전시관들은 전부 다 중국이 쫙 있습니다. 갖고 옆에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인데 출구로 나가는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섭섭하게 느껴지는 전시장이었습니다. 전시장 자체에는 약 한 290개, 올해만 해도 신규로 한 60개 저 회사가 다시 신규로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시품들을 보기 전에 LCD는 우리 그 글라스 위에 LCD를 올린 것을 우리가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OLED에서 넘어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폼팩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폼팩터의 발전이 그 나라나 그 회사의 기술 수준 또는 척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키워드가 되겠는데 처음에 보면 언브레이크블. 그러니까 기존의 LCD 때는 글라스 위에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때문에 글라스가 떨어지면 깨지고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을 필름으로 해가지고 언브레이크블, 깨어지지 않는 디스플레이 형태에서 밴더블, 현재 삼성에서 핸드폰, 갤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쪽에 살짝 커버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플렉스블인데 플렉스블이면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형태를 못 갖추기 때문에 커버 윈도우가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었고 커버 윈도우 뒷면에다가 그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붙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플렉스블한데 실제로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딱딱한 거지만 실제로 디스플레이는 완전 플렉스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폴더블 접는 부분, 그 다음에 롤러블 감는 부분에서 최근에는 스트레쳐블은 우리나라 신축,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거든. 신축 디스플레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언브레이크블은 뭐 다 많이 채용되고 있고 밴더블이나 폴더블을 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롤러블은 시제품 형태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품 핸드폰, 노트북 아니면 TV 이런 데서 시제품들 롤러블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쳐블은 아직까지 아주 초창기 시제품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실제로 뭐 보거나 아니면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나중에 전시품 보면 어떤 것이 스트레치블 형태로 나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우리나라 회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회사가 이런 것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키워드를 LEAD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설명을 되어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그 LCD에서는 평광판을 제외해가지고 평광판을 거치면 그 휘도가 50%가 줍니다. 그래서 휘도를 제거하면 평광판을 제거하면 휘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밝은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핵심 키워드 기술을 갖고 하면서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뒤에 보시면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특히 오른쪽에 보면 이게 굴곡이 있는 요게 해마다 뭐 좀 전시 형태가 다른데 산이 두 개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평했다가 그 스위치를 키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신축 디스플레이가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신축 디스플레이를 현재 시제품으로 하는 건 삼성이나 LG 정도고 아직은 중국들은 스트레치블 디스플레이 이런 신축 디스플레이가 전 시장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더 올해에 대해서 앞서가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 부분입니다. LG도 여기에 보면 자동차에 이렇게 그 노브라 그러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톡 튀어나온 부분이 이만큼 버튼 비슷하게 해가 만들어 갖고 신축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스트레치블 디스플레이 같으면 자동차의 대시보드, 자동차 보면 판판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유리부터 해가 라운드져 있고 밑에 뭐 다 라운드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트레치블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품화는 되어 있지 않고요. 국책 과제도 한 2단계 해가지고 올해 정도에 끝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조만간 이런 게 많은 부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투명 디스플레이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제품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LCD 쪽에 넘버원인 BOE 회사의 전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BOE 보면 뭐 BOE도 UV셀이라는 이런 용어를 갖고 기술적으로 뭐 표현하는 이런 그 디스플레이 전시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여기는 그 LCD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불을 꺼도 약간의 그 회색 뜨는 정도가 있는 것은 그 뒤쪽에 빛이 있어서 일부 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없는 게 이제 OLED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전시장에 가서나 아니면 그 지나가면서 가전품 전시장을 했을 때 아주 밝게 아주 밖에는 그런 LCD라 보시면 되고요. 좀 어두운데 불꽃놀이라든지 은하수 이런 걸 표시한 부분은 저거는 OLED다. 어두운 데서도 제대로 보인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건데 이와 같이 UV샵이라는 이런 컨셉을 들고 와가지고 기술을 전시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아주 밝고 이런 부분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주로 여기 자료에 보시면 니트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T2020이라는 용어들이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니트라는 것은 스퀘어 메타당 촛불이 몇 개 있느냐. 1리터가 스퀘어 메타에 촛불 하나 정도 있는 밝기를 1리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1000리터라는 것은 스퀘어 메타당 초가 100개, 1000개 정도 있는 그 정도의 밝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BT2020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BT20이라는 것은 컬러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컬러를 표현하는데 그 UHD TV 같은 경우에는 BT2020 표준을 씁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아직 BT2020 100%짜리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보통 최고 수준이 한 92%뭐 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옛날에 CRT 같은 거는 BT2060을 따진다면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50% 이하에서 옛날에 CRT를 혹시 뭐 기회에 있으면 보시면 색깔이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요새 TV들은 LCD는 그래도 좀 컬러풀하고 OLED는 색감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게 표시하는 게 이제 BT20이라는 지표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게 그 니트가 얼마나 높고 저 BT20이 얼마나 수치가 높으냐에 따라서 그 기술 축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갖고 있고요. 또 CSOT, TCL인데 TCL은 그 가전 회사입니다. CSOT는 디스플레이 패널 회사입니다.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L, CSOT가 같이 동시에 전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전시했고요.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개 항상 이렇게 나오죠. BT2020 95%, 사실 상용은 아직까지 95%짜리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 상용했는데 90% 약간 넘는 91, 23% 정도까지 상용으로 나와 있고, 전시품들은 이와 같이 95%짜리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뭐 크기로 따진다면 219인치, 여기서 보면 엄청 큰 디스플레이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특히 219인치, 200인치 이런 거, 100인치 이상은 국내에서 지금 아직 그 제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100인치 이상은 중국의 패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상 뭐 이렇게 크기, 그 다음에 니트가 4M 니트라는 것은 400만 니트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0.05인치 LED OS라는 게 있습니다. LEDOS랑 우리는 뭐 LEDO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LED OS가 붙은 거는 온 실리콘이라는 뜻입니다. 실리콘 위에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거 LEDOS라 그러는데, 이건 어디에 쓰이냐? AR, VR. 특히 이제 AR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시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보면 대형이 얼마나 하느냐, 작은 걸 얼마나 하는, 고해상도를 하느냐,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제품의 형태가 플렉스블 정도가, 폼팩터가 어느 정도 자유스러우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보시면, 자료들 보시면, 이 정도 실력이면 상위권이다, 아니면 이 정도면 아직까지 좀 더 기술 개발해야 되는 회사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넉스도 이제 컬러에 대해서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걸 했는데, 비즈넉스는 사실 이 회사가 중국 교포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운 설립했는 게 제가 한 컨택에 한 20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회사가 해가지고 지금 메이저급으로 이렇게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회사가 대형 회사로 성장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의 회사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양한 큰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신축 디스플레이 약간 했는데 우리처럼 형태가 아주 자유스럽지 않고 약간 굴고 있는 그 정도만 했다. 그래서 신축 디스플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디스플레이도 비즈넉스가 하고 있습니다. 티안마도 중국의 회사인데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했는데 그 수준 자체는 아직까지 중국에서도 탑 클래스보다는 약간 낮은 그런 형태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도전적인 새로운 기술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같은 형태의 디스플레이라든지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형태의 도전적인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UO는 대만의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같은 경우에는 OLED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차세대의 LCD와 차세대에 오리엔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마이크로 LED 부분에서는 발빠르게 여기 무슨 투명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아직까지 대형은 많지 않나는데 대형 디스플레이 이런 것을 전시하고 있고, 그래서 차세대 포스트 올레드에 AUO가 진심으로 R&D를 하고 있고 제품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메이저 회사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의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E-잉크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E-잉크에서 반사형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밤에 디스플레이 보면 안 보입니다. 밝을수록 이 회사는 잘 보이는 게 반사형 디스플레이가 되었고요. 그 대신에 절전 효과가 뛰어나가지고 보통 한번 충전해가지고 쓰면 한번 세팅했다 열흘 10일이라든지 100일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이 제일 심플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네임 태그, 가격 표시 있는 게 그게 전부 다 이 잉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갖고 실제로 모듈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됐고요. 또 마이크로 LED 갖고 100인치 이상의 또 틸팅이 자연스러운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로텍 이 회사는 대만의 회사인데 대만에서 이 AR 관련돼 가지고 좀 웨이퍼부터 해가 모듈 광학까지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줄 수 있는 에코 시스템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플레인 나이트라이드 그런 워치를 이제 마이크로 LED 갖고 한 부분인데 이 마이크로 LED가 하면 좋은 게 OLED 같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짧습니다. 짧지만 마이크로 LED로 하면 그 수명이 아주 길고 또 아주 밝고 이런 장점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게 시제품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이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했다가 현재 더 이상 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투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올 2월에 그런 발표를 했다가 마이크로 LED 하는 사람한테 아주 기를 콱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플레인 나이트라이드는 마이크로 LED 대만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LED에서 기술로 보면 최첨단에 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디밍 이런 거 디밍용 미니 LED BLU 이렇게 하는데 좀 특이해서 일반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LCD의 백라이트 뒤쪽에 보면 BLU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마이크로 LED를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로컬 디밍 그 부분 원하는 부분에 빛을 내는 그런 형태의 판 자체를 만들어 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밝고 어두운 LCD는 아주 밝고 어두운 것을 동시에 표현하기 힘든데 부분적으로 꺼버린다든지 아주 블랙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거는 주로 중국 회사들이 OLED보다는 LCD 쪽에 많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LCD 쪽에 이런 기술을 적용되면 그 OLED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많이 판매 실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채용해서 실제 제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현재는 OLED가 많은 메인 제품은 다 OLED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 OLED라고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LED가 있고요. 그 중에 이와 유사하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하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크기가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한 거고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LED를 갖고 디스플레이를 만든 겁니다.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왜 중요하고 앞으로 비전이 있냐 보면 AR, VR에 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쓰게 됩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쓰면 CSOT가 아까 0.05인치 아주 작은 거를 하면 안경 형태의 이 안경 프레임에 0.05인치 LED를 박아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량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라온텍이라는 회사가 그 디자인 하우스인데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워낙 회사가 적기 때문에 많이 활발하게 일반인한테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선두주자를 가고 있고요. 0.18인치 풀컬러 LED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는 부분. 5000 PPI면 핸드폰이 현재 500 PPI 정도 되냐. 핸드폰보다 그 가로 세로로 10배, 면적으로 100배 정도 더 해상도를 가진 그런 디스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통상적으로 2마이크론 이하, 2인치 이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0.05인치 아주 이런 작은 디스플레이가 확대해 보면 실제로 눈에서는 50인치, 100인치의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향후에 TV를 제치고 아니면 핸드폰을 제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통신 툴이라든지 다양한 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모니터링 하고 있고 국내에도 아직까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갖고 AR, VR 제품을 출시한다 이렇게 어나운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것도 시중에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전시를 간단하게 했고요. 또 옆에는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컨퍼런스라는 것은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에서 논의하고 발표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이나 척도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어떤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이 중요하고 나아갈 방향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켓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 전체 시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좀 높은 시장이 있죠. 이게 우리 코로나 시절에 집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수요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때는 경기가 많은 부분에 다 다운돼 있지만 디스플레이 시장은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회복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129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뭐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성장세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벌써 많이 있고 그 성장세가 높지 않지만 LCD 부분은 좀 내려가고 OLED가 올라가기 때문에 각각의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이게 성장세냐 아니면 하락세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LCD 시장 커브고요. 요게 밑에가 OLED 커브입니다. 그래서 24년에 보시면 LCD가 64%로 여전히 주력 시장이었고요. OLED는 36%로 상대적으로 한 3분의 1, 10대 중에 한 대는 OLED고 두 대는 LCD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이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LCD는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된 LCD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중국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OLED는 우리나라가 현재 독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 OLED가 어느 정도 어디 쪽에 스마트폰이나 TV 쪽에 갖고 향후는 이제 모니터라든지 노트북 이런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OLED가 이런 쪽에 있고요. LCD 같은 경우는 오른쪽 커브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베이스 라인이 이쪽인데 요 자동차 디스플레이 빼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래서 LCD는 더 이상 이제 성장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커브가 되겠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는 TV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TV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거거익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크면 클수록 좋다. 근데 크다는 게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8세대 형태의 제조 라인을 갖고 있고요. 중국은 10.5세대의 생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세대는 이렇게 보시면 저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115인치인가요? 를 한꺼번에 두 장을 생산할 수 있고 그 8세대급은 98인치나 잘해야 100인치다. 그 이상은 못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10인치 아니면 135인치 이런 것들을 TCL에서 만들어 갖고 1000만 원 뭐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런 형태로 대형 디스플레이를 팔고 있는데 그 부분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그 부분은 이와 같이 대형 기판이 큰 대형 제조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OLED 중에 OLED하고 미니 LED TV 됐습니다. 미니 LED라는 것은 사실은 미니 LED TV가 아니고 실제로 LCD TV입니다. LCD에 뒤에 백라이트로 미니 LED를 박아가지고 LED TV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LCD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OLED가 뭐 성장을 하다가 약 올해 정도에서 아니 작년에 정도에서 LCD가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게 미니 LED에 박아갖고 화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LCD 쪽에도 중국이 계속 기술 개발해가지고 OLED를 극복하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TV 말고 스마트폰용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용은 역시 LCD가 이렇게 떨어지고 OLED가 완전히 성장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현재는 전체 시장에서 LCD보다는 OLED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시장이 되어 있고 현재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이 아주 주도적으로 처음에는 초기에 삼성이 점 지정했기 때문에 100%까지 올라갔다. 계속적으로 서서히 떨어지지만 전 세계에서 한 40~50%의 시장을 삼성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회사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뭐 중국 회사가 50% 이상 시장을 갖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기술 격차가 어떤 이런 말을 이제 자꾸 질문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기술 격차를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술별로, 핵심 기술별로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격차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 기술이 뭐냐면 LTPO 이런 TFT 기술이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에 발광 소재 뭐 이런 게 부분인데 TFT 같은 경우에는 이게 LTPO를 많이 채용하면 절전형 한번 차징해 가지고 이틀 3일 뭐 아니면 일주일 가고 이런 것은 LTPO 기술을 도입하면 이렇게 연장을 시킬 수 있고요. LTPO의 기존의 LTPS의 기술을 하면 매일 뭐 차징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역시 그 삼성 SDC, 삼성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도적으로 스마트폰에서는 가고 있고 LG가 좀 약간의 처지고 그다음 중국의 BOE 같은 회사가 또는 CSOT가 빠르게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핫 이슈가 현재는 IT용 디스플레이입니다. IT용 디스플레이는 것은 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모니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IT 디스플레이에서 제일 문제가 된 거는 기존의 생산 방식을 FMM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걸 갖고 TV에는 사용 못하고 있고 스마트폰은 계속 사용하던 기술입니다. 그거를 IT용으로 확대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테크놀로지적으로 가장 어드밴스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FMM을 어떻게 잘 다루고 FM을 어떻게 어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 아니면 제조회사 그 장비 회사가 FM을 얼마나 잘 다룰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이 부분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IT용 OLED의 성공 유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양산 나이를 투자를 했고 그 8세대 그러니까 중국 BOE도 일단 양 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의 대표적인 회사가 선익시스템, 한국의 선익시스템과 일본의 도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제조 라인을 갖고 이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그 스포트해가 삼성과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 중국의 BOE가 얼마나 빠르게 수위를 올릴 거냐 이 부분은 포커싱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올 연말 내지 내년 초에 하나의 격변기 심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FMM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TFT, 산화물 TFT를 쓸 거냐, 기존의 실리콘 TFT를 쓸 거냐, 이런 것 갖고 경쟁을 할 거다, 이런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 누가 성자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난 거는,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디스플레이 하나의 큰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IT 디스플레이에서 어느 부분이 핵심이 있냐, 그 재료의 효율을 어떻게 하느냐, 수명이라든지 칼라, 그 다음에 크로스톡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고, 여기서 표시 안 된 게 이제 제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T OLED의 이제 기술 수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IT OLED에서는 삼성이 가장 빠르게 나갔고, 빨간 부분 나와 있고, 뒤에 BOE가, 그 다음에 LGD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IT OLED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술 수준을 쭉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기술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어떻고, 그 회사별로 격차가 어떻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OLED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게 AR, VR입니다. 그래서 현재 AR, VR은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거로 표시되는 게 VR 기기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 TV라든지 게임기 이렇게 하시는 이런 그 디스플레이 같고요. 여기에 현재 파란 부분에 있는 게 이게 현재 막 열리는 단계죠. 이게 뭐냐면 그 애플에서 그 AR도 아니고 VR도 아닌 중간들입니다. 앞은 사람이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앞에 카메라를 갖고 카메라를 찍은 부분이 그 얼굴에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은 시스루냐, 눈으로 시야가 바깥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는데 이게 현재 일종의 AR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 이 시스루의 카메라로 해갖고 앞을 보는 그런 형태가 아닌 진짜 안경형 형태는 여기 빨간불로 표시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들은 AR로 아직까지 가려면 아주 좀 멀었다.
기존의 VR은 시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AR은 직접적으로 안 되지만 카메라로 이용해가지고 AR처럼 모사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가고 있다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VR이 나타낸 형태. 완전히 앞에는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고 요게 AR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는 분 형태 거의 안경 형태. 아직까지 시제품이가 출시는 뭐 일부 샘플 정도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상용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메타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회사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만 이게 시제품으로 아니면 시제품에서 수준에서 양산화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쟁적으로 많은 데 투자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시점으로 이게 2024년인데요. 기존의 제품들이 실제로 상용화할 때 성장하려면 이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기술적인 투자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기술 부분을 총 썸마리한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LED, LCD를 완전히 이제 거의 포기했습니다. 현재 삼성은 원래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포기했고요. 생산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고 LG가 소규모 자동차 이런 IT용 이런 형태의 LCD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 투자를 해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 중국에 다 회사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디스플레이 LCD는 중국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정도로 이제 다 판도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그 다음에 포스트 올레드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초소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니가 OLED 갖고 그 디스플레이 만들어가 시제품 정도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산화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안 돼 있고 모든 회사,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도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준비하고 있고 뭐 다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적전지가 이제 초소형 디스플레이에서 AR, VR 시장으로서 접점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형 디스플레이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고 아까도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10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한 50%까지 내려왔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삼성, LG까지 포함하면 한 60몇 프로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점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투자라든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최근에는 중형 디스플레이, IT용 디스플레이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첫 번째 양산기가 투입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누가 승자냐 빠르게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양산을 빨리 할 거냐 중국의 BOE가 빨리 할 거냐 한국의 삼성이 빨리 하더라 중국이 투자 규모를 더 늘려가지고 시장 장악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런 부분이 제기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설을 투자해가 한다고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FM이라든지 TFT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술이 축적이 돼서 동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사업이 현재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 디스플레이는 주로 TV 같이 40인치 이상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TV는 현재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중국은 LCD가 전 세계를 잡아 있고 한국은 OLED 갖고 현재 마켓 셰어가 좀 작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대형에서 저가화 LCD가 저가하고 OLED는 고가인데 LCD는 300만 원 하고 500만 원 하는데 OLED는 2천만 원, 3천만 원 하면 그게 그 격차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벌써 중국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중국은 LED 자체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 마이크로 LED 갖고 디스플레이화에 전 세계 탑으로 달리고 있고 많은 시제품들이 출하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서 에타 사업을 승인해 줘가지고 그 승인해서 본격적인 그 킥업을
15일 날 실장님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도 우리가 빠르게 따라가지 않을까. OLED나 LCD나 OLED는 항상 선두였는데 마이크로 LED에서는 이제 후발주자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 빨리 극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두에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상당 부분이 산업부의 R&D 투자로 해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업계들은 상당히 많이 산업부를 고마워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중국하고 차별화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넘버원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LED가 메인으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LCD는 국내에서는 아직 거의 안 나온다고 있기 때문에 OLED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 수준이라든지 납품처가 첫 번째가 항상 애플입니다. 애플의 삼성 디스플레이를 몇 프로 갖고 가느냐, LG 디스플레이 몇 프로 갖고 가느냐, BOE가 몇 프로 갖고 가느냐, 그걸 갖고 하고 애플의 수준이 기술 퀄리티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도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프라핏도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에 따라 이 수위가 많이 조절될 정도로 도미넌트한데 삼성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에도 당연히 납품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까지도 일부 선다라고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100%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LG 같은 경우는 LG가 디스플레이가 참 스마트폰을 포기했기 때문에 초기에 그래서 시장 진입이 좀 늦습니다. 형님 댁에 가가지고 테스트 좀 하자 하는 거하고 남의 집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래서 기술 수준이 좀 늦게 되었다는데 여전히 첫 번째 회사는 애플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핸드폰들을 LG전자가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AR, VR에서 지금 제일 이제 선두에 서가지고 추진했던 게 애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구글도 하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메타,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의 삼성전자, 이게 그 회사들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요. 그런 많이 빅게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저기 삼성전자에서 올해 출시하면 그게 좀 가장 시장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있습니다. 애플은 조금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진 것 같고 메타가 마이크로 LED 갖고 AR 글라스를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가 더 걸리지 않을까. 시제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을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년이면 27년, 8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AR 같은 경우에 저가화를 하는데 핵심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작은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지금 중국의 JBD라는 회사가 리딩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까지 못했는데 뭐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 과제를 해가 시작했는데 결과가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2, 3년 뒤에는 또 비싼 돈이지만 초기 제품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언급이 안 된 디스플레이가 홀로그램이 있는데 홀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3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이 크기에 따라 우리는 평판이니까 제곱으로 늘어가는데 홀로그램은 세제곱으로 늘어가게 데이터 처리 자체가 엄청 크고 그걸 갖고 어떻게 그 컨텐츠를 만들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바로 보이지만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3D를 어떻게 찍어 갖고 영상화할 거냐 이런 고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속도,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하는 CPU 속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홀로그램을 보기에는 좀 상당한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정한
그 3D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2020년대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30년대 좀 초에는 일부 제품들이 지금 시제품들은 일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컨텐츠까지 같이 나오는 거는 2030년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가 현재 국제과제를 하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평판 디스플레이에서 3D로 옛날에 안경을 보고 이렇게 3D 했는데 안경 없이 3D로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그거는 2020년대 후반경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본격적으로 R&D를 하고 있고 시제품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찍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3D 디스플레이에서 일부 시제품들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